월 336만 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0대 부부가 은퇴 후 꿈꾸는 적정 생활비입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아니면 어림도 없는 소리라며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까? 한 금융기관 연구소는 현재 5060세대의 은퇴 준비 수준을 겨우 낙제를 면한 수준이라고 날카롭게 진단했습니다. 자녀 학원비와 결혼 자금 대주느라 양가 부모님 용돈과 병원비 챙기느라 정작 우리 부부의 노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 냉정한 평가가 유독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가진 것도 안 가진 것도 아닌 어딘가의 부자라고 말하기도, 가난하다고 하소연하기도 애매한 자산과 소득을 가진 분들은 더욱 깊은 막막함에 빠져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 두 가장의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25년간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7억 원의 자산을 모은 한 가장이 어째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패닉 상태에 빠졌는지, 그리고 평생의 사업을 접고 재기를 꿈꾸던 또 다른 가장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 문턱에서 스스로 주저앉고 말았는지 그 안타까운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자회사에서 25년간 청춘을 바친 한기주 부장님의 사연입니다. 올해 58. 그는 스스로를 성공한 샐러리맨이라 여기며 묵묵히 달려온 삶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받게 될 퇴직금, 20년 가까이 꼬박 부어온 개인연금, 그리고 때가 되면 나올 국민연금. 이 세 가지 기둥만 있으면 모든 것이 순탄할 거라 믿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끔 해외여행도 다니고 주말엔 손맛 좋은 낚시를 즐기는 평화로운 노후가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성실한 삶이 가져다줄 달콤한 보상에 대한 기대와 안도감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마음에 첫 균열이 생긴 것은 회사에서 주최한 정년퇴직 설명회에서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떠오른 소득 공백기라는 5글자. 퇴직 시점부터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던 월급이 0원으로 수렴하는 가파른 하강 그래프를 본 순간 그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정말 괜찮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을 떨치려 그는 유튜브와 신문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화면 속에서 주택연금, 지금 가입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라고 소리치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전문가가 필수. 내 집으로 월 300만 원 받는 주택연금 A2Z라며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졌지만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의 감정은 극심한 조바심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한 부장님의 상황은 더욱 애매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20평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금융자산을 포함해 총자산은 약 7억 원. 대한민국 중산층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어디 가서 부자 소리도 가난하다는 소리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었기에 누구의 조언을 따라야 할지 더욱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정타는 어느 날 밤 직접 계산해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퇴직 후의 연금소득과 현재 재산만으로 모의 계산을 해본 한 부장님. 그는 모니터에 뜬 예상월 납부액을 보고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생짜 현금으로 매달 수십만 원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 그것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닌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공포와 무기력감으로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라도 잘못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다. 완벽한 계획에 대한 강박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여보, 뭐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아요? 라고 재촉하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선택지가 위험천만한 지뢰밭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채 밤마다 잠을 설치며 불안감만 곱씹는 악순환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여행사를 15년간 운영해온 최진호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2.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관광 상품으로 입소문이 났던 그의 여행사는 몇 해 전 세상을 덮친 전염병의 직격탄을 맞고 쓸쓸히 폐업해야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던 날, 그는 최 사장님이라 불리던 자신의 이름표도 함께 떼어내는 듯한 깊은 상실감과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노후 버팀목은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뿐이었습니다. 폐업 후 그는 모아둔 약간의 자금과 공제금을 쪼갰으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중장년 재취업 및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여행업 경험을 살려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무장의 여행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오랜만에 그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한 설렘과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지원 자격 요건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면서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소득 기준, 자산 기준. 그는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한 제도겠지. 안내문에 적힌 애매한 부분이 있을 시 문의라는 문구를 보았지만 차마 전화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창구 직원이 이 정도 자산이 있으면서 무슨 지원을 받으려고 하세요? 라고 핀잔이라도 주면 어떡하지? 하는 체면과 자격지심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소외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최 사장님의 사례는 명확한 빈곤층이 아니기에 제도권의 지원 대상에서 스스로를 제외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어진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주저앉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복잡한 심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안내문을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희망을 잃어버린 체념과 좌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기주 부장님과 최진호 사장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거나 문턱 앞에서 스스로 주저앉은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 이 막막함의 실체를 파헤치고 출구를 찾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바로 불확실성과 소외감입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내게 맞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정보의 미아 상태, 그리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심리적 고립감이 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퇴직과 동시에 소득이 0이 되고 국민연금 수령까지 몇 년의 시간이 텅 비는 소득 절벽의 기간은 이러한 불안을 극대화합니다. 월급은 끊겼지만 신용카드 값, 관리비, 보험료 등 매달의 고정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마치 내 자산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실질적인 공포를 안겨줍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보이지 않는 비용의 기습입니다. 한 자산운용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의료비는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빠듯하게 세운 계획이 20년 뒤 예기치 못한 질병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잠재적 위험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막막함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첫째, 완벽한 계획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오늘의 행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0년 뒤를 완벽하게 예측하려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대신 지금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인간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번 주말 배우자와 함께 딱 3시간만 식탁에 마주 앉아 A4 용지에 현재의 모든 고정 지출을 빠짐없이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최소 생활비와 이 정도는 누리고 싶다는 적정 생활비를 남의 기준이 아닌 우리 부부만의 기준으로 다시 정립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안정과 투자의 균형을 맞춘 현실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애매한 자산을 가진 50대에게 안전자산 50%, 투자자산 50%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 이는 원금 손실의 공포를 줄이면서도 내 자산을 갉아먹는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매우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안전자산으로는 주택연금처럼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을, 투자자산으로는 IRP나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우량한 자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돈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잡는 자세입니다. 내 돈의 최종 책임자는 나 자신임을 인지하고 소액이라도 직접 운용하며 투자 감각을 익혀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소홀하기 쉬운 자산, 바로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라는 긴 항해에서 가장 훌륭한 파트너는 내 옆의 배우자입니다. 당신은 몇 살까지 일하고 싶어? 은퇴하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게 당신의 꿈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어디까지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게 맞을까? 처럼 돈과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서로의 기대와 걱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는 한 사람의 마무리가 아닌 부부가 함께 시작하는 인생 2막의 공동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자산과 소득. 이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지극히 평범한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이 막막함은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희망의 출발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완벽한 답을 찾기 위한 고독한 고민은 잠시 멈추십시오. 대신 배우자와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눈을 보고 물어봐 주세요. 우리 잘 해낼 수 있겠지? 그 작은 질문과 따뜻한 대답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파도에 유연하게 몸을 맡기며 새로운 시작의 무드를 향해 함께 노를 저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은퇴 준비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길을 비출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힘이 될 것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